이틀째 쏟아진 장대비에 전국 곳곳이 물에 잠기고 100년, 200년 만에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극한호우는 앞으로 더 잦아지고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6도씨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2도씨 이상 상승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처했다고 봅니다.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산업. 이 산업들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인데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이 모든 것. 어느 순간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이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라는 걸 도입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까지 나서면서 기후 문제는 우리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50년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인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9%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약 한 70%까지 올려야 된다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국내 탄소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전력.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풍력 발전은 무한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로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고요.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앞서가야 될 주력 에너지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kW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이 한 1000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면은 풍력으로 했을 때는 한 14g 정도, 9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바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풍력 발전.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점은요. 토지는 아무래도 그 바람이 그 나무나 산이나 지형들에 부딪히면은 바람이 좀 변질이 됩니다. 근데 바다는 그런 지형적 장애가 없잖아요. 삼면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또 무궁무진하고 결국에는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발전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생에너지, 바로 태양광인데요. 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는 태양이 있는 한 무한한 자원입니다. 햇빛만 있으면 어디서든 발전이 가능하기에 산과 들, 건물의 옥상 혹은 가정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하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위랑 주차장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는 없지만 축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후 유지 및 운영 관리가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태양, 지구가 있는 한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방식에서 기존의 발전소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를 즉시 생산, 소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3kW 태양광 발전소, 주택에 설치하는 발전소인데요. 그게 1년에 1.2톤 정도의 CO2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수명이 25년이라고 봤을 때 30톤 정도의 CO2 절감 효과가 있고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은 생산된 에너지를 대규모로 저장하기 어려운 데다 국내 전력망 대부분은 화석 연료 체계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 또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또 다른 원인인 내연기관 자동차. 수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와 수소차의 등록 비중이 한 약 2.5%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을 2050년까지는 거의 100%에 가깝게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지원이나 충전소 확대를 통해 친환경 차량을 늘려가고 있는 요즘. 특히 버스의 경우 5년 사이 보급률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그 목표를 국민들과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 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탄소를 줄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야가 역시 전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현명한 지혜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3일엔 전력 부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탈석탄, 전력망 유연성 제고 등 세부적인 방안과 목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후 시민들의 의견과 개선 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해외 터빈과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 보호 제도와 산업 육성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선 기술 이전을 받고 국내 기업을 더 육성하는 게 한편의 숙제입니다. 나아가야 할 목표는 숫자가 아닌 정책과 비전. 그 간절한 마음을 이어 지난 수요일엔 수송부문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산업, 건물, 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지금 기존의 NDC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안을 딱 정해오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토론회는 NDC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접 국민들도 참여를 하셔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의 방향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이 된 기후위기. 하지만 함께라면 더 깨끗한 탄소 중립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